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주식은 무엇일까요? 저번 Y에서 소개해드렸던 엔비디아의 인기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역시 원탑은 바로 이곳이죠. 테슬라입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여러 소식을 전하는 일종의 팬 계정인 테슬라코노믹스에서 최근에 한국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해외 주식 중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X에 썼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친히 smart people, 즉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답변을 달기도 했죠.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7월 9일 기준으로 한국인들은 테슬라를 약 155억 9,702만 달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 엔비디아가 기록한 136억 7,189만 달러보다 많고요. 3위 애플이 기록한 51억 5,489만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죠. 사실 지난 4년간 테슬라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 해외 주식의 자리를 쭉 지켜오다가 올해 들어 엔비디아의 이 자리를 잠깐 내주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7월 4일 40일 만에 1위 자리를 되찾아오게 되었죠. 한국인들이 테슬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쉽게 이해가 갑니다. 사실 팬데믹 때 테슬라가 보여줬던 주가 상승률은 어마어마했었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테슬라 주가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이 테슬라의 인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국에서 사랑받는 테슬라, 작년부터 위기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전기차 시장 전반이 성장 둔화에 빠진 상태죠. 또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도 잇따라 전기차들을 출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기차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캐즘, 즉 대중화 직전에 나타나는 일종의 수요 정체기를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만 전 세계에서 약 1,40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운행되는 전기차의 숫자는 4천만 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5년 전이었던 2018년과 비교해 6배 이상 증가한 것이었죠. 참고로 지난해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판매되었던 전기차의 숫자는 약 25만 대. 이것은 10년 전인 2013년의 연간 전기차 판매량보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분위기는 달라졌죠. 2024년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정도 늘어나면서 340만 대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기록한 430만 대와 비교하면 오히려 90만 대가량 줄어든 것이죠. 1분기가 매년 일종의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해도 과거와 비슷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하나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성장한 게 아니라 중국,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점유율이 38%, 유럽이 21%, 미국이 10%입니다. 그 외 모든 국가들의 비중을 합쳐도 18%에 불과하죠. 올해 들어서는 중국 중심의 성장세가 더 눈에 띄는데요. 올해 1분기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50만 대나 늘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30만 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IEA는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약 300만 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만 200만 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시설이 필수적이죠. 아무래도 인프라가 있는 지역에서 전기차가 더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더 성장하려면 더 많은 지역에 침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전기차 시장 전체에 걸친 성장 둔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장이 힘들어도 테슬라가 잘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너무 늘어난 전기차 경쟁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지난 2분기 미국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분기 점유율이 5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테슬라 2분기 미국 시장 점유율은 49.7%로 전년 동기 기록한 59.3%와 비교했을 때 대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가 빠진
이 자리 누가 차지했을까요?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 미국의 GM, 포드 등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모두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이죠. 미국의 2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3% 늘었는데 테슬라는 이 과정에서 점유율을 내연기관 자동차들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워낙 테슬라의 점유율이 높았던 만큼 이것을 영원히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죠. 실제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부진합니다. 올해 2분기 테슬라는 44만 3,956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비해서는 늘어났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감소했죠. 역대 최고 분기 판매량을 기록한 작년 4분기와 비교해도 적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은 월가 전망치 43만 8,019대는 넘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여전히 성장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왜 테슬라가 최근까지 주가 약세를 기록했는지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테슬라, 최근에는 조금씩 부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기준 테슬라는 종가 231.03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테슬라의 한 달 수익률은 무려 41.23%입니다. 사실 11일 하루 만에 테슬라가 8.44% 급락해서 그렇지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일간 12.17% 올랐을 정도로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2021년 11월 4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409.97달러와 비교해선 낮은 수준이죠. 자, 그러면 테슬라는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2분기 인도량이 월가 예상보다 좋았던 점이 최근에 주가 상승 동력으로 꼽힙니다. 1분기에 기록했던 실적이 너무 바닥이었다. 이런 안도 심리가 커졌던 것이죠. 너무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모습을 보여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같은 테슬라의 상승세가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월가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 핌코 CIO는 테슬라의 주가 급등이 펀더멘털과 동떨어져 있고 전형적인 밈 주식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밈 주식은 결국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중심으로 호재가 딱히 없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그런 종목들을 뜻합니다. 테슬라가 기업으로서 성장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행에 따라 반짝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한 셈이죠. 실제로 테슬라의 인도량이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전기차 시장 전체의 성장세 둔화를 덮을 정도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와 같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설명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오는 10월 로보택시 기술 발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8월 8일 예정되었던 설명회인데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약 2달 정도 연기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 점은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회의감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회 연기 발표 이후 주가가 8% 넘게 떨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핵심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발표회가 연기되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테슬라 로보택시의 핵심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또 자율주행의 핵심은 AI입니다. 무인 택시를 위해선 자율주행이 있어야 하고 자율주행 기술은 AI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죠. 이는 테슬라가 완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FSD, 즉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말이죠. 왜 이럴 가능성이 있냐면 FSD를 완성시킬 경우 테슬라가 자동차나 전기차 회사로서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회사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엔비디아와 같은 AI 기업들의 주가 초강세가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의 주가가 추가 상승한다는 것도 꿈이 아닐 수 있겠죠. 물론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꿈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보택시가 길에 돌아다니는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회사인 웨이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웨이모는 작년 연말부터 미국 3개 지역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해 왔죠. 중국 바이두는 더 나갔습니다. 바이두는 2021년부터
베이징 등 중국 내 주요 11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 1100만 명의 도시인 우한이 로보택시 사업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바이두의 자율주행 사업은 올해 말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완전 흑자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도 했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정말 로보택시 시대가 곧 열릴 것 같지 않으신가요? 테슬라는 주요 로보택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시장에서 홀로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 관여하게 되는 셈이죠. 물론 10월 예정된 행사에서 나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언젠가는 하겠지 라고만 생각했던 자율주행 시대가 훅 다가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두 번째 신사업 기대 요소는 휴머노이드인데요.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형태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뜻하죠. 미래에셋증권 분석에 따르면 로봇 학습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게 되면서 휴머노이드가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로봇 기업 중 테슬라는 AI 기술과 대량 양산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심지어 중국이 중요 시장인데 중국은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해 휴머노이드 산업에 관심이 많고 테슬라는 AI 기술과 함께 중국에서도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관계도 호의적인 만큼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테슬라가 구조적인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게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입니다. 제조 현장에서 휴머노이드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보여준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BMW가 생산 라인에 미국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가 만든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이 휴머노이드는 5시간마다 스스로 충전소를 찾아가 충전도 하고 2개의 다리, 5개 손가락을 모두 사람처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자동차 공장에 가보시면 이미 대부분 자동화와 기계화가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필요한 작업이 여전히 많죠. 하지만 휴머노이드가 사람만큼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공장의 사람들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꼭 자동차가 아니라도 사람이 하기에 위험한 작업 등도 대체할 수가 있겠죠. 이러다가는 저도 일자리를 잃을 것 같네요. 또 앞으로 옵티머스의 활용법은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또 다른 회사로 뇌신경과학 기업 뉴럴링크가 있는데요. 머스크는 절단 환자들에게 뉴럴링크 기술을 통해 옵티머스의 팔이나 다리를 붙이는 세상도 상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어떻게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살짝 멀어졌던 이 테슬라가 다시 주인공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흐름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신사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사업은 일론 머스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는 X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하고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한다면 숏 포지션을 취한 사람들이 전부 몰락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항상 먼 미래인 것처럼 생각되던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네요. 구독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죠.